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운영 방안과 문제점 등을 짚어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곳엔 499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조성됩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도 함께 추진됩니다.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까지 가담한 대규모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을 옮겨다니며 도박판을 벌였고 불린 판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합니다.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약 10km의 지하 고속도로.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차량 통행 시간이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됩니다. 통행 요금도 확정됐습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에는 1,600원이고 심야는 1,100원입니다.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이용할 경우 200원 할인도 적용됩니다. 과금 방식은 무정차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은 도로 운영사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하 40m 아래 만들어진 왕복 4차선 도로인 만큼 안전 설비도 남다릅니다. CCTV만 175개, 긴급 전화는 96개에 달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개통 이후 접속 구간 교통 흐름입니다. 센텀 쪽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만덕 쪽도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나오는 차량과 지상 합류 차량이 엉켜 혼잡이 우려됩니다.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진출하는 차량들의 차선을 교통 체계를 조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량이 진출부로 나오게 되면 또 교통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편 재송동 방면 진입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구청 신청사와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는 오는 28일 준공되고 다음 달 9일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운영사인 부산 동서 고속화도로는 이번 개통식과 관련해 일반 차량 통행은 다음 달 10일 0시부터 가능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 자정까지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소음과 분지는 사라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철거가 시작되고 이 자리에는 문화공간을 포함한 49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장 문이 닫혔고 주민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쉴 새 없이 드나들던 레미콘 차량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해체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장 건물들과 대형 사일로 2개 동이 4개월에 걸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1978년 설립 당시만 해도 외곽 지역이었지만 점차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주택가 한복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고 학생들은 통학의 불편을 겪으며 수십 년간 공장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과 개발 방식을 놓고 사업자와 부산시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에는 공공기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거 후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최고 39층 아파트 3개 동 499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자는 공공기업은으로 개발 이익 일부인 17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이 마련되고 인근 부산도서관과 연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상구는 공장 철거가 끝나는 대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용역에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규택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 모델 없이 진단만 반복됐다며 아까운 용역비가 소극적인 수익 계산에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과 분양, 임대까지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산시가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긴급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부산시는 노숙인 공동대응반과 현장 대응 전담팀을 통해 야간 순찰을 확대하는 한편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임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1일에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쉼터 운영과 급식 실태를 집중 점검한 데 이어 한파가 물러날 때까지 취약계층의 안전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119 특수대응단이 겨울철 순환사고에 대비한 동계 순환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훈련에서는 구조대원 60여 명이 참가해 얼음 아래 저시정 인명구조, 수중 수색 등 실제 사고를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는 연평균 1,44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운영체계도 함께 도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환경이 마련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에 자체 재원을 더해 초등 3학년 전원이 유상 방과 후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초등 방과 후 돌봄으로 바꾸고 학교와 늘봄 전용학교, 지역기관이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운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돌봄 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아침과 오후, 저녁, 틈새 돌봄 등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우리 동네 자람터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6곳으로 확대해 생활권 중심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대학과 지역기관의 자원을 연계하고 늘봄 전용학교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지역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까지 가담한 대규모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을 옮겨다니며 24시간 도박판을 벌였고 굴린 판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 안. 책상 위에 노트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화면마다 도박 사이트. 실시간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의 손에 경찰 수갑이 채워집니다. 도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도박 공간에서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한 겁니다. 도박에 쓰인 선불 유심과 차명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른바 양방 베팅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같은 게임, 같은 회차, 한쪽엔 플레이어, 한쪽엔 뱅커, 어느 쪽이든 하나는 맞는 구조입니다. 지더라도 손해는 없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와 사전 공모해 베팅 금액의 일부를 롤링비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굴린 판돈이 무려 2조 1천억 원, 부당 이익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이 조직은 치밀했습니다. 해운대 일대 오피스텔 8곳을 수개월마다 옮겨 다녔습니다. 이 노트북 20여 대, 대포폰 45대, 주야간 2교대 24시간 도박판을 돌렸습니다. 조직폭력배는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는 자동 프로그램을 돌리는 배팅 기술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인 관계입니다. 또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자기들끼리 아는 관계로 하나씩 문어발처럼 문어다리처럼 확장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경찰은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한 총책 40대 A씨 등 일당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공범 1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연예인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은 남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알지도 못하는 송금 대상자에게 그동안 모아둔 장애수당 1,300만 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협력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저녁 7시 45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산림청도 새벽 4시 반쯤 산불 1단계를 발령하며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밤새 장비 90여 대와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았고 날이 밝자 헬기 17대를 투입해 오전 10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불이 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이번 화재로 불에 탄 면적은 약 13헥타르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 인근에 민가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까운 리조트에 머물던 투숙객과 직원 30여 명에게는 대피와 기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 자동차존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택배 로봇. 신호가 바뀌자 멈췄던 로봇이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택배 순찰 로봇이 전시장을 오가며 실제 도로 상황을 구현합니다. 미래 자동차 모형에서는 승객이 자리에 앉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합니다. 운전대는 사라지고 앞좌석은 뒤로 회전해 이동 중에도 대화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자동차의 기본 원리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국립부산과학관 자동차존이 달리는 과학관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전기차 정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 자율주행 기술을 겨루는 프로그램 등 몸으로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업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 변화, 왜 우리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존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모빌리티의 운송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러다임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 속에서 우리 환경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산과학관은 전시와 함께 자율주행과 미래 교통기술을 주제로 한 어린이 과학 뮤지컬도 무료로 선보입니다. 공연은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하루 3차례 열립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동구에 안착했습니다. 이제는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서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동구와 남구, 영도구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서구 명지를 최적지로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시청사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다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명지 국제신도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서구 의회 김정용 의원은 명지 복합 5구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 부지로 면적은 축구장 13개가 넘는 약 3만 평인 9만 7천여 제곱미터,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달 초 부지 매입자 측이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명지 2단계나 에코델타시티보다 조성원가 자체가 좀 저렴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넓은 부지를 찾고 있어서 마침 이제 세주인을 찾고 있는 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공항과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앞으로 가덕신공항과 철도망이 들어서 교통이 원활할 뿐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주거지와 학교, 문화, 의료 인프라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항이 저희 강서구에 들어와 있고 그 컨테이너 물동량의 80%를 저희 신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정주 여건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업무적으로 일 처리하기도 좋은 곳은 딱 강서구라고 보시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 김 의원은 해수부 강서구 유치로 부산의 균형 발전을 넘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 이후 경남 지역 발전까지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에는 신청사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해수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재난 발생 시 도시철도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됩니다. 공사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와 화재 대응 훈련, 그리고 전사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부산 인공지능 교육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교육 전문가와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수업 사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형 인공지능 체험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행정통합 시도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하자 부산, 울산, 경남의 여권 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야권 단체장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 개 시도의 조속한 행정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통합지방정부에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번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통합지방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겁니다. 이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통합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울산 통합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들어 폐기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압박했습니다. 6월 선거 전에 통합하자, 2030년에 통합하자는 식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세법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6월 통합의 결단뿐입니다. 이들은 부울경 통합이 늦춰진다면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19일 경남도청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 등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합니다. 시는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외상 거점 병원 2곳을 지정하고 권역 외상센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급성 약물 중독 환자를 위해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순차 진료 체계를 도입해 환자 이송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상구가 퇴원 환자의 재입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지브로를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은 병원이 의료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을 연계하면 구청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상구는 관내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늘봄학교라는 명칭은 국정과제와 교육부 정책용어 변경을 반영해 초등 방과 후 돌봄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늘봄 전용학교, 지역기관이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책 변화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교육 선택권 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